자, 반갑습니다. 변호선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생부라는 말이 있죠. 살릴 사람과 죽일 사람을 구별하는 문서인데요. 지금으로 말을 한다면 데스노트인가요? 그래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동안 부동산 규제를 위하여 국토부와 국세청 그리고 검찰과 경찰, 서울시 등 합동 단속인이 뭐니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단속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살생부가 아닐까요? 물론 저희 개인적 생각이고요. 먼저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편법 증여, 대출 위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발표했는데요. 1608건의 조사를 완료했고 탈세 의심 835건, 국세청에 통보를 했고요.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 75건은 금융감독위 등 현장 점검에 나섰다는 거죠. 또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에서는요. 집값 담합 수사 중간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집값 담합 의심 166건 내사에 착수하여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형사 입건하고 관할 검찰청에 수사 지휘 건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등을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그래요. 엄청나죠? 이러한 정부 조직들이 어떻게 보면 총동원된 거 아닙니까? 총동원해가지고 합동조사팀이 꾸려졌다는 거죠. 그래야요, 토기가요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1차, 2차 합동조사는요, 조사 대상은 2019년 8월 달부터 10월 분이었고요. 조사 기간은 2019년 10월 달부터 2020년 1월 달이었다는 거고요. 조사 지역은 서울의 25개 구, 서울에 한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사 건수는 1차는 991건, 2차는 1333건이라는 거고요. 조사 기간은 31개 기관에서 조사를 했고요. 조사 방식은 비상설, 기관 합동조사였고 신고관청의 상시조사였다는 거죠. 요번에 3차 합동조사는요. 조사 대상은 2019년 11월 분에 한해서이고요. 조사 기간은 2020년 1월 달부터 2020년 4월 달까지 조사 지역은 투기가열지구 전체 31개 지자체였다는 거고요. 조사 건수는 3차 1694건이 걸렸다는 거죠. 조사 기간은요. 37개 기관이고요. 조사 방식은 대응반 및 상설조사팀, 상시조사, 신고관청, 상시조사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요. 대응반 및 상설조사팀이 언제든지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신고관청에서도 언제든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의도는 뭐냐라고 한다면 부동산 투기를 자시하지 않겠다. 반드시 부동산 투기는 잡아버리고 말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 중에서 3차 조사 대상 2019년 11월 달에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건수는요. 16,652건이라는 거죠. 이 중에서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건수가 1,694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거래 건수의 약 10% 정도가 좀 이상한 물건이다라고 정부가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합동조사 대상의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26건으로 무려 84%를 차지하고 있고요. 서울 외 지역은 경기도가 176건으로 10%, 기타 지역이 92건으로 6%를 차지한다는 얘기고요. 거래 금액에서 9억 이상은 567건, 6억에서 9억 미만은 460건,
6억 미만은 667건으로 40%라는 건데요. 좀 특이한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한 거는 비싼 아파트에 대해서 좀 단속을 한다, 조사를 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들 뭐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6억 미만도 무려 40%를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얘기는 뭐 소형 평수든 중형 평수든 대형 평수든 가격이 뭐 10억대든 6억 미만이든 따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또 시거래 가격 허위 신고 의심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잡아드리겠다는 얘기죠. 이처럼 3차 조사 결과를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요. 친족 등 편법 증여, 법인 자금 유용이 국세청에 통보로 된 게 835건이 통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법인, 개인의 타용도 대출 주택 구입.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 또 뭐 법인에서 법인 대출을 받았는데 법인이나 개인 사업으로 쓰지 아니하고 이제 주택 구입을 하는데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이 대출 금액을 썼다.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등에서 이제 조사를 따로 또 맡겠다는 얘기고요. 매매 계약일 허위 신고 등이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으로 11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의신탁 약정 위반 의심이 있는데요. 이 명의신탁이란 거는 내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다는 얘기겠죠. 실제적으로 돈은 내가 내지만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는 명의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죠. 먼저 대응반의 집값 담합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신고 내용은 검토가 된 게 364건, 내사 착수한 게 166건이죠. 그래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 입건을 11건을 진행했고요. 혐의가 없을 경우에는 내사 종결이 55건이고요. 혐의가 미확정된 거, 즉 지금 내사 진행 중에 있는 게 100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사에 의뢰된 건수는 11건이고요. 마지막으로 검찰 송치가 되는 거죠. 유형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 현수막의 게시, 또한 온라인 카페에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이 작성되는데요. 어디 부동산에는 절대 물건은 주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좋은 아파트예요. 요즘 들어서는 매물이 없어요. 따라서 매물 내놓을 때 저층은 플러스 2천만 원 이상, 고층일 때는 플러스 5천만 원 이상 내놓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카페에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유도를 한다는 거죠. 또한 중개사 단체의 공동중개 거부 있는데요.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뭐 그닥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합동단속반의 차후 조사 계획을 한번 살펴볼까요? 부동산 투기 및 불법 행위, 또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 합동 단속이 현재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각오를 놓고 보면 1990년 신문인데요. 2차 투기 단속 결과 부동산 투기꾼 1000여 명을 적발을 했고 부동산 투기꾼 178명을 또 구속까지 했다는 신문 기사인데요. 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국가의 적은 부동산 투기 사범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검찰총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국가의 제1의 적은 부동산 투기 사범들이다. 그러니 대대적으로 부동산 투기 단속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당시에는 어떤 사유들로 해서 이렇게 걸려들었냐라고 하면 무등록 중개, 무신고 거래, 미등기 전매, 허위의 거래 신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거래 신고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다운 계약서나 뭐 이런 거 말하겠죠. 또 법인 투기, 즉 회사 차원에서 막 부동산을 사모은다는 얘기예요. 또 부정 청약, 또 불법 전매. 그러니까 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청약 순위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당첨받기 위해서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살고 있지만은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부정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거고, 또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고 하지 못하는 전매 금지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듯이 과거에도 부동산 전매 금지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매 금지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법으로 사고 판 거, 그건 불법 전매가 되겠죠. 또한 공문수의죠. 또한 마찬가지죠. 뭐 과장 광고, 또 허위의 광고, 이런 케이스들이 부동산 투기 사범의 대상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거 딱 놓고 보면 뭐 가구로 보나 지금으로 보나 투기 단속의 대상 뭐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요. 다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형태 또한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온라인 거래나 이런 거 생각지도 못했겠죠. 따라서 부동산 투기 대상도 단속도 또 조사도 약간씩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튼요. 2020년을 놓고 볼 때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단속 대상의 살생부, 요게 뭐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보는 부동산 단속 대상 살생부로 놓고 본다면 첫 번째는 편법 정의예요. 미성년자에게 뭐 몇십억짜리, 몇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편법으로 뭐 준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본다면 명의신탁이에요. 이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당연히 부동산은 본인 돈으로 샀다면 본인 명의로 해야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는 거는 명의신탁법 위반에 걸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본다면 사업자 대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거. 그렇죠. 뭐 법인이 됐든 개인 사업자가 됐든 돈을 빌려요, 은행에. 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러한 사업 자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 모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금들을 이제 해소하겠다. 단속하겠다는 거죠. 네 번째로 본다면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집값 담합 행위.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죠. 다섯 번째로 본다면 온라인 무등록 중개 행위. 여섯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 매매 법인이죠. 즉 요즘 들어서는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요즘 들어서 부동산 매매 법인들의 그 문제점이 요즘 막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법인 매매 쪽으로 많은 단속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사고 파시는 거 정정당당하게 바르게 사시고 바르게 파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부동산이 사람을 위하고 사람이 부동산을 위하는 거 아닐까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